나라가 망하든 말든 제 입속을 챙기기 바쁜 핵심 정치인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본 내용은 탄핵재판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제 입속을 챙기기 바쁜 핵심 정치인들의 속성을 AI가 만든 상상 콘텐츠입니다. 실제 발언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무관한 허구적 풍자임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탄핵 재판이 늦어진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맘 편하진 않아요. 제겐 법과 원칙이 전부인데 재판이 오래 끌수록 그 말이 무색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뛰어들 순 없죠. 괜히 나서면 제가 지휘봉을 놓을 뻔했던 과거가 또 도마에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편이 편해졌어요. 각자 더 지쳐야 제가 다시 한번 공정의 사도처럼 등장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이재명, 기본 시리즈. 물론 제 핵심 공약이라 밀어붙이고 싶지만 요즘은 생존 모드로 전환한 지 오래예요. 누가 전국을 이 꼴로 만들었냐며 비난해도 저는 계속 기본이 답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대중은 지금 국가적 혼란에 피로해 있지만 제가 지금 물러서면 결국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말겠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재명 브랜드만 굳건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막상 권한대행이 되어보니 대행이라 해도 책임은 실무자 이상으로 무겁네요. 탄핵 재판 지연으로 혼란이 길어지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행여나 제가 오판에서 실수라도 하면 남들 다 떠넘기겠죠. 그래서인지 결단보다 눈치 챙기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론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이 유지되는 편이 오히려 저한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씁쓸합니다. 윤상현 의원, 윤핵관. 솔직히 이젠 그 타이틀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탄핵 정국으로 모든 게 뒤엉켜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제가 뭐 하나 얘기하면 또 무언가 노리는 거 아니냐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살 길 찾아야죠 라고 대응할 수밖에요. 어차피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치는 눈앞의 이익이 전부인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나경원 의원, 보수 여성 리더? 지금은 누구도 리더가 될 수 없는 시기죠. 제가 한마디 하면 곧바로 다른 쪽에서 반발해요. 그러면 언론은 또 나경원, 자기 정치만 신경 쓴다고 몰아세우죠. 사실 부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탄핵 재판이 길어질수록 저는 호흡 조절하며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 밖에서 보면 폼나지만 내부 사정은 아수라장입니다. 탄핵 재판이 지연되며 법안 처리는 뒷전, 당내 줄다리기는 심해지고 솔직히 민주당이 집권 노리려면 이 혼란을 정부 탓으로 몰고 가는 게 상책이죠. 국민이 지쳐 쓰러져도 일단 점수만 따면 되는 게 이 바닥이니까요. 종종 죄책감이 들긴 해도 당선 후에 잘하자라는 달콤한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 민생을 외치지만 요즘은 민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들 이 앞집산에만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부득이하게 이쪽도 달래고 저쪽도 달래야 하니 스스로가 정치적 거래의 중개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탄핵 재판이 빨리 끝나야 본격적으로 무언가 추진할 텐데 지금은 저도 저울질만 하는 형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늘 외쳐왔죠. 그런데 탄핵재판 지연으로 인해 중앙정치가 혼동상태라 시정도 예산도 줄줄이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시민들이야 힘들겠지만 전 결국 제 정치 커리어를 확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중도적 이미지만 포장하면 차기 중앙정치로 올라설 발판은 생길 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라 해봐야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겠죠. 그래서 시골에 박혀 조용히 지낸다고 하는데 이따금 올라오는 SNS 글만으로도 말들이 많아요. 사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 이미 퇴장을 한 몸이니 조용히 계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주변에서 자꾸 재등판 하라고 소리치는 것도 솔직히 나쁜 기분은 아니네요. 권성동, 탄핵 정국이라니 이거야말로 한번 역전극을 노려볼 기회 아닙니까? 물론 혼란이 길어지면 국민은 고통받겠지만 정치인은 역시 타이밍이 전부라고들 하죠. 권성동이 유유히 그 틈새를 뚫고 등판하면 다시 권핵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제게 필요한 건 이렇게 정국이 흔들릴 때라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김어준. 정치인이 아니라도 이 대혼란 시국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탄핵재판 지연 배후설 같은 음모론이 제 밥줄이니까요. 나라가 반으로 갈리든 세 쪽 네 쪽이 나든 그 갈등 사이에서 제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사실 이게 미디어 장사의 본질이잖아요. 진영이 망하든 말든 장사는 되고 있단 말이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이란 키워드 덕에 한때 지지층의 열광을 얻었지만 탄핵 정국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묻힐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은 SNS 돌격으로 사방팔방 이슈 파이팅 중이에요. 국가가 무너져도 저희가 한번 붙들고 늘어지면 어찌됐든 혁신당 이름이라도 알리게 되겠죠. 결국 정치란 이름 알리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경제수장은 빛나 보이지만 전국이 흔들릴수록 제 머릿속 계산기는 빨갛게 불타오릅니다. 금융불안, 물가 상승, 전부 탄핵 재판 지연과 무관치 않죠. 그런데도 제가 가진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니 사실 저도 책임 회피부터 생각하게 돼요. 이게 다 정치 탓이라고 몰고 가면 부총리로서 빠져나갈 구멍이 열리지 않을까요? 문영배 재판관, 헌법재판관이지만 요즘 정치재판관이라는 비아냥을 더 많이 듣습니다. 탄핵 재판이 지연되면서 제 발목을 잡는 건지 제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사실 제자리에서 정치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애쓰지만 밖에선 나라 망하든 말든 지연시키냐고 성토하니 어디 편하게 살겠습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문제 하나만 해도 파업 갈등이 넘쳐나는데 탄핵 정국으로 더 분란집이 되었죠. 저도 장관 자리가 다음 정치 도약의 스태핑 스톤이라 생각하기에 괜히 감정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언론 앞에선 강경하겠다고 말해야 지지층이 환호합니다. 현실에선 합의가 안 돼도 쇼라도 해야 명분이 서니까요. 안철수, 다재다능은커녕 이제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으니 억울하죠. 하지만 나라가 흔들릴수록 제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에선 새로운 아젠다가 늘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가 끝나도 만능 안철수라는 캐릭터를 다시 살릴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색다른 구세주를 찾게 마련이니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고 콩카콜라로 불렸던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요즘은 나라가 콜라병채로 흔들리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막말 한번 하면 언론은 잠깐 시선을 돌리지만 큰 줄기는 잡힐 기미가 없더군요. 그래도 독설 캐릭터를 유지해야 시청자들이 재미있어하고 정치판에서도 파급력이 생기니까 나라가 어찌되든 제 포지션은 굳건히 지키려고 합니다. 유승민, 합리적 보수라는 깃발 들고 갈 길을 간다지만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니 활약할 무대가 없네요.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만 원해요. 그럼에도 전 제 원칙을 지키는 게 스타일이라 안 팔려도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국민이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신념이라도 있어야 저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준석, MZ 정치를 표방하지만 정작 MZ 세대도 탄핵 뉴스에 질려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 사태가 길어지면 별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도 SNS에 한마디 던지면 폭주 기관차처럼 댓글이 달려요. 그 사이에 이준석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결국 정치란 자기 PR 싸움이니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나라가 안정돼야 빛이 나는데 지금은 저 혼자 에너지 넘쳐봤자 소용이 없는 듯해요. 그래도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죽이면 안 되니 곳곳에서 중도실형 운운하며 발언 중입니다. 사실 이 사태가 진정되면 김동연이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이미지를 누릴 수 있을까 기대해요. 결국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 정치니까요. 한동훈, 탄핵 재판 지연으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제게는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 떨고 있니? 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이 됐죠. 솔직히 제 존재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겠지만 정치판은 어차피 치열한 생존 경쟁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공무원 수능 강사로서 전설 소리를 듣는데 나라가 탄핵 재판으로 뒤집혀 있으면 수험생들도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도 혼란이 클수록 공부로 미래를 바꾸려는 열망이 커지죠. 슬쩍 정치계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오는데 사실 돈이 되는 쪽을 택해야죠. 결국 교육이든 정치든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나요? 차기 대통령 대선 주자 32명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즘 기본 시리즈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다 챙기려니 책상 위에는 자료가 산더미죠. 그래도 뭐든 기본을 잘 지키면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믿음 하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 떨고 있니? 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젠 제가 사람들한테 묻곤 합니다. 사실 법과 원칙만 지키면 떨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매사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지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안심소득부터 각종 도시재생 프로젝트까지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한강 풍경을 보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긴 해요.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꼭 만들어보고 싶네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즈넉하게 책도 읽고 머릿속 생각도 정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물러나 있으니 예전엔 당연했던 정치 일상보다 고향의 따뜻한 국밥이 훨씬 더 그립더군요. 그래도 이 휴식이 언젠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IT부터 의료 그리고 정치까지 여기저기 관심을 두다 보니 하루가 24시간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만능 안철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죠. 그래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바로 그 홍카콜라라 불리는 대구시장, 지금도 사이다 같은 화법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말이 거칠다는 지적이 있어도 저는 그게 제 화끈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죠.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합리적 보수라는 명찰을 계속 달고 살려니 하루하루 공부할 게 많습니다. 특히 경제는 복잡해도 논리로 접근하면 길이 보이더군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수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의 지식과 소신을 더욱 갈고 닦는 중입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대표, MZ 세대와의 소통에 집중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다 보니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판이 때론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시끌시끌하긴 해도 그만큼 재미가 살아있죠. MZ를 대변하며 변화를 끌어내고 싶다는 욕심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경제부총리 때보다 현장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데이터 이상의 생생함을 느끼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경기도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전 원내대표. 의원직에서 잠시 물러난 뒤엔 꽤 자유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여성 리더라는 책임감은 늘 제게 따라다니죠. 그래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정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나니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그래도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해 하루 48시간만큼 뛰고 있죠. 무엇보다 국민께 신뢰받는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교육비 절감부터 재벌 개혁, 노동 문제까지 쟁점이 워낙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삶에 직결되는 일이니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총리 시절 국정 전반을 경험해보니 지금도 바쁘게 돌아가는 현안들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인지 한가롭게 지낼 틈은 거의 없네요. 그래도 전직 총리의 품격에 맞게 여유 있어 보이려고 애쓰며 지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군가는 제가 개혁 파이팅만 외친다고 들었는데 뭐 그게 제 정체성인가요? 정치가 거칠고 어려운 길이지만 개혁을 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살자 라고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전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해보고 국무총리도 해보니 어디에 있어도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더군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적인 시각으로 각 진영을 잇는 다리가 되려 노력 중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 제주도지사. 제주도에서 시작해 국토 전반을 책임지게 되니 전국이 하나의 큰 프로젝트처럼 느껴집니다. 땅만 보면 눈이 반짝거리는 건 도지사 시절과 여전하죠. 국토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 법안 챙기랴, 개혁 법안 발의하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래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한다가 저의 모토라 한 발 물러서진 않죠. 불편한 질문도 해야 세상이 바뀌니까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터 서울시장 후보까지 다양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요즘은 혁신 아이디어를 찾느라 낮밤 할 것 없이 고심 중이죠. 박영선답게라는 주문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시절이나 국회나 결국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지역과 중앙의 소통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이 제 사명 같아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만큼 에너지도 넘쳐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전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일 남북관계를 고민하니 머릿속이 복잡한 건 당연지사죠. 그래도 외교 경험을 살려 평화를 향한 다리를 놓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통일의 날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날마다 이 사회에서 정의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의가 귀한 만큼 의외로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기도 하더군요. 그 숨은 정의를 찾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라 믿고 뛰고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정치판에서도 언제나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거센 파도가 와도 서핑하듯 즐기다 보면 언젠가 멋진 라이딩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만큼 국회 안팎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정리 정의당 대표가 되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사명이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고음으로 외쳐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불의에 맞서는 일이라면 목이 쉬어도 계속 이어가야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의원, 감사원장을 지냈던 탓인지 머릿속이 온통 감사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란 말이 꼭 감사 업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정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배우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청렴, 또 청렴. 온갖 부패를 막는 게 제 일이니 정말 정신이 바쁩니다. 비리나 부조리를 보면 저절로 귀가 쫑긋 서는 직업병이 생겼죠.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때까지 오늘도 현미경을 들고 살피고 있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전 의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보니 웬만한 토론장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예전에 비해 마음을 더 넓히고 깊이 있게 경청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넓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양자, 무소속 의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반도체 전문성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도 반도체 공정처럼 깔끔하게 설계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다단하니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대한민국 칩셋을 만들어가겠다는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윤호중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정말 머리를 싸맬 일이 많았습니다. 각종 현안이 겹치면 몇 날 며칠을 밤새우기도 했죠. 정치가 덜 복잡해지길 바라면서도 복잡함 속에서도 해답을 찾는 게 정치의 숙명이란 걸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전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까지 해보니 여의도는 전장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구 사나이답게 한번 결심하면 앞만 보고 밀고 나갑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달릴 준비가 돼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을 살피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소명이자 낙입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시장부터 골목가게까지 돌아다니느라 지갑이 얇아지긴 하네요. 그래도 국민들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지출할 수 있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전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제 노동 현장과 경제정책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더욱 실감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을 풀어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사회가 균형점을 찾도록 조정하는 게 제 숙명이겠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시절엔 안보가 제 삶의 전부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의 긴장감이 때론 그립습니다. 그래도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지금도 안보 관련 자문을 하며 조용히 국가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안보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평화 구축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라는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주의, 이 모든 답변은 픽션이며 재미와 상상력을 위한 가상의 문답입니다. 실제 정치인들의 실제 발언이나 현재 행보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